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의 가치는 속도에서 오고 속도가 경쟁력이 되죠. 오늘도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문자에 의해 곧바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창제하고 반포하신 한글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67년 전인 1446년 가을, 주기 28년을 맞은 세종은 어쩌면 일국의 왕으로서 최대의 고비가 될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훈민정음, 바로 우리의 그린 한글을 반포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나란 말씀이 중귀 달아 문자와디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준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이셔도 마차 마이 싫어 펴지 못할리 아니라. 싫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나이 이를 위하여 어여스비 너겨 사이로 28자랄 마인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소비 니겨 날로 숨어이 변한 커이 하고자. 아마 이것이 우리의 문자를 통해 흘러나온 최초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글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가게 됐죠. 일찍이 어떤 민족도 이처럼 전격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것을 만들어냈고 훈민정음이라 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훈인이 아니고 훈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자에서 인이라는 것은 읽고 쓸 수 있는 가독층이라면 훈민은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얘기인데 세종 말 그대로 이 바른 소리를 말을 해야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말하면 국격이 높아지는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훈민정음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의 탄생은 한자를 고집했던 기득권 세력에겐 정면 도전과 같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겨와 싸웁니다. 곧바로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나 정창송 같은 중진 신하들의 반대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는 것이며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굳이 쉬운 글자를 따진다면 이두 문자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죠. 이에 세종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이두가 쉬운 것이라면 그보다 더 배우기 쉬운 훈민정음이야말로 백성을 위한 글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세종은 양반이 그를 독점해서는 다른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만 두시오. 이처럼 훈민정음의 창제를 두고 세종과 신하들 간에 벌어진 격한 대립. 하지만 세종은
누구보다 애민 정신이 투철했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통해 백성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세종은 훈민정음의 창제야말로 자신이 백성에게 제공해야 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최대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 백성이 그를 알아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백성이 많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채말리와 같은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글 창제로 말미암아 자칫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 쉬운 한글에 빠지면 중국 학문을 게을리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어디까지나 기득권 세력의 전유물이었고 곧 권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문자, 왜 그것이 권력일까요? 매년 16억 톤의 토사를 흘려보내 중국 중원 대륙에 기름진 평야를 만들어낸 황하. 그 황하의 주변인 샨시성 반포 지역에서 지난 1928년 대량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갑골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점술가들이 사용했다는 갑골문을 보면 한자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끄는 마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훗날 차라는 글자로 완성됐습니다. 이처럼 한자는 그 기원이 형상이기 때문에 글자의 수가 실로 방대했습니다. 물론 배우기도 어렵고 어순 또한 우리와 매우 달랐죠. 한문은 기본적으로 우리말하고 어순이나 발음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문을 익히는 것은 고위층, 높은 어떤 지식인층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 하층민에서는 대개 사람 이름을 쓴다거나 땅 이름을 쓴다거나 할 때 한자의 음이나 훈을 빌려서 쓰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죠. 입으로는 우리말을 한국어를 말하면서도 그런 한문 또는 한문을 이용한 이두나 구결에 의존하게 됨으로 해서 언문 일치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말과 글이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해 세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해답이 훈민정음의 창제 의도를 담고 있는 해례본에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그렇다면 한자를 쓰고 있는 중국의 말과 우리 말의 어수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我想去南山塔. 예를 들어 나는 남산타워에 가고 싶다를 적을 때 중국에서는 나는이라는 주어, 가고 싶다는 동사, 남산타워에라는 목적어 순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가 됩니다. 이런 언문 불일치의 문제는 비단 세종만의 것은 아니었죠.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유물로 보존돼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여기에 근거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임신 서기석. 길이 34cm의 이 작은 돌엔 수많은 한자가 새겨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한자의 어수는 중국의 그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처럼 완전한 우리말에 단지 중국의 한자를 빌려와 썼던 것입니다. 이를 이두라고 하죠.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죠? 여기가 이제 그 덕수자씨 교비명 비석하고 그와 관련돼 있는 비석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창릉 모퉁이 공원이라는 작은 공원입니다. 신라의 이두는 조선에도 이어졌습니다. 1660년 고양시 창릉천 덕수교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관리, 주민 등의 이름을 세세히 기록한 덕수자씨 교비명. 여기에 남녀노소 구분 없고 양반과 노비 구분 없이 약 1000여 명의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일반 노비들은 한자식 이름이 없으니까 이두문자로 개동이면 개똥이로 표현을 한다든가 해서 이두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나아가는데 언문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그 중간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소중한 비석이 이 덕수자씨 교비명이 되겠습니다. 여긴 비록 한자를 썼지만 순 우리말 이름들이 많습니다. 여추개, 이건 가을에 태어난 개똥이란 뜻이고, 차두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합니다. 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여돌지, 여기에서 조상들은 한자에 없는 돌이란 글씨를 이렇게 만들어 썼지요. 한자라는 게 결국은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우리말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한자는 그냥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내용은 전달이 되는데 우리말을 표기를 못하니까 그 이두라는 것은 결국은 한자를 우리말화로 변형시킨 거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말화 시켰다고는 해도 이두는 결국 한자일 뿐이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던 백성에게 한자는 여전히 어려운 글자였죠. 글씨, 글자를 알아야지 이게 도통. 어찌리 차박하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수많은 송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알렸다. 심지어 부모를 해치는 일까지 벌어졌죠. 세종은 이 모두가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해서 비롯된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 10년, 백성을 계도할 특별한 대책을 지시합니다. 들으시오. 이 모든 것은 풍속이 박약한 탓이오. 자식이 어리석어 자식 노릇을 못하는 것 아니겠소. 허니 지금 당장 집현전에 이르러 백성이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효행록을 편찬 반포하도록 하시오. 즉시 시행하겠나이다, 전하. 조선과 중국의 충신, 효자, 연례를 뽑아 그 행적을 글과 그림으로 소개한 삼강행실도, 이것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 덕행으로 유명한 민자건이 홀옷으로 어머니께 순종했다는 이야기며, 열부 입강은 왜구에 맞서 자식을 살리고 죽은 어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이런 노력 역시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고 다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 세종 것을 원억이라고 그러세요. 원통함과 억울함, 눌림,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스스로 보고 이게 왜곡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는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게 한글 창제의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성리학이 도입돼 있었고 충과 예를 근본 사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김하라는 남자의 사건처럼
부모를 해치는 일까지 발생하곤 했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것이 백성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충과 예를 전달할 수단, 즉 문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했던 이유도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